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더운 날씨와 장마철로 인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오늘 같은 날씨는 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서 굉장히 덥더라고요. 오후에는 천둥과 벼락이 치면서 소나기 갑자기 오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4단계가 격상되어서 지금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속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도 잘 버텨내고 저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책 중에서 제가 김병환님의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책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서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고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단기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키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값지다. 큰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주고 인생의 숱한 갈림길에서 헤매지 않을 지혜를 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젊음을 주기 때문이다. 공부에 유익한 점을 이렇게 작가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 공부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6가지 이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미래로 만드는 쾌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부는 우리를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설정한 내면의 한계를 딛고 일어나 생각의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공부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진짜 공부가 시작되면 자신의 무지가 보이고 아집이 보이며 편협된 생각들이 보인다. 끝없는 자만에 빠졌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비뚤어진 자아의 실체가 정확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렇게 억눌리고 뒤틀린 과거의 나를 뛰어넘어 한 단계 더 성장하게끔 이끌어주는 수단이 바로 공부이다. 또한 이 공부를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사실을 설명해 주는 근거가 또 있는데요.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중에서 첫 번째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고,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슬로우가 말년에 이르러서 욕구의 단계를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적 충족의 욕구가 바로 그것인데요. 매슬로의 지적 충족의 욕구는 뇌과학으로도 증명되었다. 호기심이 충족될 때 인간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이는 강력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강한 자기 확신입니다. 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시련과 역경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대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럴 때 우리의 뇌 역시 다르게 반응한다. 꿈이 있을 때는 뇌가 항상 깨어있다. 현실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밝은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에 현실을 견디는 힘이 계속 길러진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같은 역경도 더욱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은퇴 후 제대로 된 비전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3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다. 뇌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내 미래는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인간의 노화는 더욱 빨라지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뇌세포들이 자살하기 시작한다. 이 공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렇게 갈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공부이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해주는 추진력 또한 공부이다.
공부를 통해서 자신과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탈출해야 된다. 세 번째, 선택의 연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지혜를 공부해서 터득할 수 있다고 지금 작가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어떤 사람도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왜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인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을 딛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될 기쁨과 가치는 매우 크다는 점이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삶을 꿈꿀 수 있다. 대나무가 곧을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줄기를 뻗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문명에 발달할 수 있었을까? 영국의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가 주장한 역경설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문명, 모든 문화는 역경과 고난을 딛고 올라서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네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1차원적으로 말하자면 동물적인 삶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때 동물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본능에 의존해서 살아가되 이성과 윤리 그리고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인간은 공부하지만 동물은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동물과 가르는 기준은 오직 공부이다. 인간은 두려움에 한번 빠지면 온통 불길하고 불행한 생각 속에 자꾸만 스스로를 밀어넣는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뇌의 비밀도 숨어 있다.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을수록 뇌는 오히려 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그것을 떠올린다. 그로 인해서 결국 두려움은 현실이 된다. 마치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을 두려워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축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섯 번째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기쁨을 공부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땅 위에 도단한 풀 한 포기에도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자기 몫을 한다. 하물며 인간은 어떠할까? 인간에게도 모든 제각각의 고유한 소명과 역할이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을 찾아야만 즐겁고 알찬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이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 모든 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만이 모든 사람이 평생 꾸준히 연마할 만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세상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은 큰 성공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남을 깔보지 않는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결코 기죽지 않고 의연하게 난관을 돌파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이유이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한 곳에 머무를 만한 참을성 하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는 범선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목적이 있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여섯 번째,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젊음을 공부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둔 후 갑자기 늙고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일도 일종의 공부라고 볼 수 있는데 퇴직 후 공부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자 기력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일을 관둔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서 배움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이제 내 인생에서 지식을 채우는 일은 모두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성장을 멈추고 급격히 노화하기 시작한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열정을 쏟을 곳은 여전히 많다. 공부는 마음을 맑게 해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며 욕심과 두려움을 없애준다. 과거 서양의 과학자들은 몸과 마음을 분리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몸과 마음의 하나의 밀접한 통합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음이 아프고 불행하면 몸도 그대로 따라간다. 반대로 몸이 힘들다면 마음을 다지는 것만으로도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 이 공부로 인해서 유익을 주는 6가지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